우리나라에서 이 업계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. 우리나라에서 제일 망하기 힘든 창업 아이템 입니다. 대단한 결심 대신 사소한 습관으로 함께 성장을 꿈꾸는 따뜻한 사람 해나경입니다. 잘 지내셨나요? 제가 3개의 동영상을 올렸는데요. 솔직히 기대했던 것보다 큰 사랑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.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도움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익한 영상 만들어서 좀 많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고 나니까 주변 분들이 실체적인 거, 실질적인 걸 원한다. 핵꿀팁을 달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고시원은요, 수익은 본업 이상이지만 사실 하는 노동은 부업처럼 하실 수 있어서 접근성이 꽤 뛰어나거든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정말로 준비하셨을 때 아셔야 되는 부분, 궁금한 부분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3가지 질문을 추려서 준비를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질문 하나, 고시원 투자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? 특히 많은 분들이 제가 한 1억 5천 정도 코로나 시대에 이것도 저렴하게 한 거다 하니까 난 그렇게 돈 많이 없어 어떻게 하셨는데 그 얘기 담아볼 거고요. 두 번째 질문, 그럼 내가 고시원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? 하시는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고시원 산업에 대한 그 프로세스라고 해야 될까요? 그거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. 마지막 3번째 질문, 피 같은 내 돈 투자했는데 망하면 어떡해요? 하시는 분들을 위한 답변을 준비해봤습니다. 그럼 시작해볼까요? 첫 번째 질문, 투자금은 얼마나 되나요? 해나경님 영상 보니까 옛날 물건은 코로나 때 저렴하게 해도 1억 5천이라는데 저는 그 정도의 돈이 없어요. 그 이하로는 투자하기가 어렵나요? 가능합니다. 네, 하실 수 있습니다. 입니다. 제가 지금 재능 기부로 고시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의 스터디에서 멘토링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요즘 시세를 제가 아주 피부로 탁 제대로 체감하고 있고요. 근데 그 전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고시원은 내 건물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.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차인이에요. 그래서 큰 건물을 사야 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일단 걱정하지 마시고요. 고시원 사업하면 부동산에 가서 이거 창업하고 싶은데 어떤 물건들이 있나요? 하고 이제 해주면 부동산에서 브리핑이라는 걸 하잖아요. 그러면 원룸이 있고 미니룸이 있고 샤워룸이 있고 호남룸이라는 게 있어요. 원룸은 좀 비싸. 호남들은 조금 더 가격에 대한 부담금을 좀 낮춰낼 수 있어요. 미니룸은 조금 더. 무슨 얘기냐고요? 좀 복잡하시다고요? 제가 좀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. 원룸은 고시원이 주거의 공간이잖아요. 방 안에 화장실이 딸려있는 형태, 그리고 미니룸은 개인 화장실, 욕실 그게 없는 형태고요. 샤워룸은 좌변기 없이 이 세면대하고 샤워할 수 있는 시설만 있는, 그래서 화장실은 공용으로 쓰는, 방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세나 가격들이 달라져요. 고시원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게 되면 그중에 원룸텔이라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. 원룸텔은 뭐냐면 원룸만 있는 고시원이에요. 그러면 선호도가 높은 룸 타입이 원룸이기 때문에 좀 내가 홍보하고 좀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. 그래서 그 원룸텔의 경우에는 진입장벽이 좀 높아요. 관리가 용이하고 그리고 수익도 좀 괜찮게 나오고 매매도 다시 되팔 때 권리금도 잘 받고 팔 수 있어서 가격이 좀 비싸요. 요즘에는 아마 1억 중반? 후반, 2억대 초반 이 정도로 한 30개 이내나 혹은 내외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. 여기서 잠깐! 그거 아시죠? 고시원에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다양성이 존재하는 곳이라고. 어떤 사람은 1억 가지고 방 40개도 잡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억 5천 가지고 방 20개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. 너무너무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도 많고요. 딱 이게 얼마 투자해서 얼마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. 하지만 평균치로 대략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1억 미만이에요. 1억 미만으로 고시원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? 라고 질문하신다면 제 대답은요? 뭘까요, 피디님? 딩동댕! 맞습니다. 네,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미니룸이라고 해서 화장실이 없는 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증금도 좀 저렴하고 권리금도 좀 저렴한 물건들이 좀 있거든요. 제가 최근에 본 거는 6,500짜리
봤어요. 방은 한 20개 중반대 정도 되고요. 근데 엊그제 버전으로 저희 스터디원이 와 5,500까지 브리핑을 받았더라고요. 근데 이런 데는 그래도 한 1, 2천 들여서 리모델링 해야지 팔을 때 시세 차익을 좀 볼 수 있는 물건이니까 한 7천, 8천 정도로 제 생각엔 현실적으로 예산을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정리를 해드리면 1억 미만 투자는 그러니까 300 이하, 1억 중후반에서 2억 초반대로 투자하시게 되면 한 300에서 400, 2억 이상으로 투자하시게 되면 한 500 이상. 하지만 다양성은 늘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질문. 자, 그럼 고시원 창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 라고 묻는 분들 계시는데요. 저희 같은 사람들은요, 진짜 아무것도 잘 모르거든요. 되게 막막해요. 그리고 엄청 되게 복잡할 것 같아서 무서웠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. 제가 지금부터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. 첫 번째, 나 해나경처럼 고시원 해야 되겠어. 본업 있지만 부업으로 해봐야겠어. 은퇴했으니까 이거 본업처럼 해봐야겠어. 뭐든 좋아요. 결심하셨다면 내 집에서 차로 20분, 아무리 멀어도 30분 이내의 거리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내가 원하는 선호도 지역을 정하시고 예산, 금액을 정하셔서 부동산을 갑니다. 자, 물건 주세요. 그냥 달라고 하면 어떤 부동산에서 주겠어요? 정확하게 계세요. 저는 예산이 얼마 정도 가지고 있고 미니룸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거 좀 알고 공부해서 가시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물건을 받으시면 임장을 가게 됩니다. 내가 원하는 물건을 만났어요. 그럼 그 다음 단계가 계약을 해야 되겠죠.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원장님과 하는 그 권리 계약을 1차적으로 먼저 하게 됩니다. 이때 그 전체 보증금 그리고 권리금의 10%를 계약금으로 내겠죠.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? 화재보험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소방필증이라고 해서 완급증명서라고 해서 요거를 소방에서 나오셔서 점검을 받는데 이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 현 원장님이 다 하시는 부분이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. 그리고 세 번째가 외우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어. 소방안전교육 이수 증명서를 받으셔야 되는데 한국소방안전원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교육받고 프린트해가지고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. 소방필증이라는 그 완급증명서가 이제 딱 떨어지면 그때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는데 그 전에 두 번째 계약, 임대차 계약을 해야겠죠. 제가 첫 번째는 그 권리 계약을 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건물주하고 임대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전 원장님이 되는 거죠. 그 원장님께 인수인계 다 받고 그리고 나서 세무서에 가서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분증이랑 그리고 그 소방 필증 있잖아요. 완급증명서, 임대차 계약서 이거 가지고 가시면 바로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요. 그래서 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가셔서 고시원 운영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. 근데 망하면 어떡해? 잘 안 되면 어떡해?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. 우리나라에서 이 업계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. 우리나라에서 제일 망하기 힘든 창업 아이템. 바로 고시원입니다. 내가 조금이라도 애정 가지고 신경 쓰면 망할 수가 없어요. 집 유행 따라 바꿀 수 있나요? 아니죠. 모든 것들이 유행이라는 걸 따르고 이슈라는 걸 따르는데 왜 맛있는 맛집도 다 그 유행이 있잖아요. 근데 집은 그렇지 않거든요. 지금 전체적으로 고시원이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. 호황기예요. 보증금에 대한 부담을 확 낮출 수 있는 주거 공간 이곳이거든요. 제가 운영하는 곳 보증금 10만 원이에요. 생각해보세요. 우리가 원룸 구했는데 월 1,000, 원 2,000 해서 뭐 월세 60 혹은 50 해서 구했는데 난방비 폭탄 맞고 전기세 엄청 나오고 야 이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. 근데 고시원은요 공과금이 없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찾고 계시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.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모든 게 마음가짐이고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이게 참 뭐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. 제가 굉장히 즐기면서 잘하고 있는 케이스여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나 뭐 그런 것들을 좀 득이 될 수 있도록
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. 투자금에 관련된 거, 수익률, 고시원 준비하는 단계, 망하지 않는 사업이라는 거 안내를 해드렸는데 뭔가 더 궁금해, 나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신다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토대로 또 유익한 영상 만들어서 따로 돈 없이도 고시원 창업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